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다 여러분들 유튜브로다 만나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글 남기시면은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자, this is 입니다. 자, 요거는 나름대로 이제 어원을 좀 생각해 주면 좋겠죠. 요것은 바로 스탠드의 뜻입니다. 자, SAST가 요게 이제 스탠드 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놈은 D라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의미를 갖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요것이 떨어져서 서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만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요걸로 좀 여러분 보시면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업스테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스테이스트라는 단어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뭐로 출제됐었냐면 요걸로 출제됐었죠. 네, 퍼시스트라고 해서 요걸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정답 몇 번? 1번이죠. 네, 그래서 퍼시스트는 1번 컨티뉴로 정답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퍼시스트와는 반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계속하다라는 얘기고 요건 그만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편리하게 얘기하다 그냥 스탑이 되겠고요. 저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반대라고 했으니까 컨티뉴의 반대로 디스컨티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두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업스테인이라는 요놈도 이제 그만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요놈은 테인이라는 것이 요게 이제 킵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놈은 떨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해서 이건 그만두다 이제 그런 얘기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업스테인하고 리프레인 요것은 여러분들 같게 나오는 거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은 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렇게 어근에서 큰 변화가 없는 이러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persist 있고, 뭐 insist 있고, 그죠? 그다음 resist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어근을 갖는 단어들 이렇게 파생되어 있는 이런 단어 중심으로 여러분 공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즘 보게 되면은 어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자, this is 그만두다란 얘기였습니다. 오스테인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원으로 가시면 상당히 좀 좋습니다만은, 요거는 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이제 부정의 접두사 집어넣고 나오는 거죠. 네, 바로 이제 그런 점을 활용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퍼터블하는 것이 혹시 좀 당황스럽게 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미에서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죠. 만일에 ABL이나 IB로 끝나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은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단어 같은 거 암기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ABL이나 IB로 끝나는 단어는 바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컴포즈드라고 해서 요것이 바로 침착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당황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침착한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플래시드라는 단어 어떨까요? 네, 이 단어도 우리가 이제 침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트랭킬이라든지,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그런 관용편 가운데서 그런 표현이죠. as cool as a cucumber라고 해서, 자, 요것이 상당히 재밌는 그런 관용 표현입니다. 원래 글자가 들어간다면 에제제니까 뭐뭐처럼 뭐뭐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오이처럼 원래는 쿨하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네, 오이가 시원하죠 사실은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이처럼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의미는 침착한의 뜻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요것도 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임포터블이었습니다. 자, 부정의 접두사 들어가 있는 거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부정의 접두사 들어갔을 때는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서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서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괜찮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 2번이었었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생활영어 약하신 분들. 글쎄 오늘 조금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영어 약하신 분은 오늘 좀 틀리지 않았을까? 대화가 뭐지?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눈 마주쳤습니다. 자. 네. 자. 네, 우리가 항상 이제 기출에도 그렇습니다만 생활 영어는 보통 이제 바로 앞이나 바로 뒤 여기에서 힌트를 많이 주죠. 네, 특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생각해 주라고 한 것은 뭐합니다. 페이가 더 좋아졌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페이가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해서 나는 이제는 오피스 매니저가 됐고요. 그리고 월급도 더 좋아졌어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단계 높아졌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자, 스텝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사실 스텝업이라는 걸 외우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본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상 스텝업 한 단계 업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체가 승진을 뜻하는 것입니다만은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올해 여러분 뭐 바이브 폴리시라는 게 문제 나왔었죠. 그죠? 바이브 폴리시라고 해서 환전을 하는데 남은 돈 어떻게 다시 뭐 되사 줍니까 이제 그런 거 있었죠. 네, 우리는 바이브 폴리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이브 폴리시를 여러분이 아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맥에 맞춰서 생각해낼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딱 그 문제가 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드린 건데요. 자, 그래서 그 자체로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서 업했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뭐와 요거하고 연관져서 가시는 거 괜찮을 수 있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4번입니다. 네, 4번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대화를 좀 잘 좀 이해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늘 저 같은 경우죠. 네, 보면서 저 같은 경우 생각났습니다. 시간 됐는데 안 끝내고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에이씨 다음 수업 시간인데 미치겠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선생님이 수업을 끝낼 줄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라 그랬더니 전부 다 말이죠. 너무나 예의가 발라가지고 말이죠. 선생님이 그냥 끝날 때만 그냥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좀 빨리 좀 끝내라고 얘기 좀 하지.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랬더니 모두가 너무나 얌전해. 얌전해서 말이야 그녀가 끝내기를 기다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살짝 bring up이라는 이 표현을 좀 아셔야 되겠죠. bring up 제기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제기하다, 꺼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bring up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기르다라는 뜻과 꺼내다, 제기하다,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의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bring up이 여러분 꺼내다, 얘기를 꺼내다 지금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사회복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이제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아주 문제가 괜찮았습니다. bring up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가라는 것과 더불어서 대화 내용 전체 흐름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빈칸 채우기는 생활영어에서는 바로 뒤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서 힌트를 준 경우 거의 대부분이니까 거기에서 특별히 더 힌트를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본 상태가 개선이 안 됐나 봐요, 그죠? 네, 안 고쳐지는군요. 네. 자,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 마이크도 바꾸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봅니다. 네, 그냥 저만 봐주세요. 네, 에이 참. 자, 인어로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인어로라는 요 표현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무슨 뜻이죠? 네, 연속해서, 그죠? 연속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죠. 네, 계속해서 지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 얘기죠. 그죠? 인어로 계속해서 수업에 지각을 해.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 가보겠습니다. 5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더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긍정문에서 또한은 to가 되는 것이고 부정문에서는 either.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선 부정문입니다. 따라서 또한의 either를 사용하고 문제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서 나올 수 없습니다.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서 나올 수 없습니다. 휘치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콤마 다음에 대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대만 나오면 무조건 콤마 있으면 안 된다. 그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대명사 그것 그랬는데 그 앞에 콤마 있다고 틀렸다고 뭐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 대답에 콤마가 올 수 없다는 얘기지 무조건 대답에 콤마 올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관계대명사 대답에 콤마 올 수 없다. 그렇게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제가 함정판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little did라고 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리틀이 부정부사기 때문에 저놈의 문 뒤에 나오면 도치가 되는 거는 맞죠? 그죠? 도치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요놈의 시제가 뭡니까? 과거입니다. 그럼 시제 일치를 시켜주셔야죠. will이 아니라 would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도치는 여러분의 함정을 파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시제 일치를 물어보고자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와 똑같은 문제가 7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린 거죠. 도치? 그래, 맞아. 그리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니겠고요. 여기서는 시제 일치로 드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거 difficult입니다. difficult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형용사라고 해서 easy나 hard 같은 거 아시잖아요. 네, difficul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놈이 투부정사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말입니다. 자, 이런 형용사가 투부정사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반드시 가주 it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it이 아닌 경우가 딱 한 번 있을 수가 있죠. 목적어를 주어로 빼버리게 돼버리면 이때는 가주 it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난이 형용사는 투부정사가 있을 때 이때 가주 it이라는 겁니다. 근데 it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나간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죠. 자, 이런 난이 형용사는 투부정사 있습니다. 주어는 반드시 it이어야 됩니다. 근데 it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잽싸게 목적어 자리가 봐라. 반드시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놈을 빼주셔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응용돼서 여러분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difficulty 있습니다. 투부정사 있습니다. 보니까 it이 없습니다. 그럼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게 되면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함정에 걸릴 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이거 잘 찾으셨을까? 굉장히 조금 궁금한데 말입니다. 자, 6번에 1번에서는 저는 여기서 렌더를 한번 드리고자 했습니다. 렌더 동사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요. 자, 렌더는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예 사전도 찾아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렌더는 항상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항상 이런 식으로만 나왔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바로 불완전 타동사로 말입니다. 자, 목적은 목적보호 말이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의미는 항상 그냥 make로 생각해 주시면 그냥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메이크가 목적보호를 취하듯이 마찬가지로 렌더도 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뭇을 뭐하게 만들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기에서 보시면 목적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돼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뒤에 남아있는 이 형용사는 원래 보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수동의 형태로 된 거 옳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여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잘못돼 버렸죠? 그죠? 네, 여기서 뭡니까? 요거 내가 지금 못 봤네요. 원문에서. 요것도 틀려버렸네요. 정답 요거 의도한 게 아닌데. 네, has가 아니라 해? 네, 부가 돼야 되네요. 네. 네? 뭐라고요? 아, 1번 찍고 넘어갔어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문장을 다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가 렌더로 검색해서 본 건데 요거 조금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항상 생각하는 건데 참 미국 놈들도 이렇게 문법 틀리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잘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버렸습니다. 요것도 틀려버렸습니다. 요것도 틀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those skills가 주어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단수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거 틀렸고요. 근데 원래는 렌더를 목적으로 제가 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번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수의 일치 잘못됐고요. 그러나 렌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렌더 잘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원래 의도한 것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지금 2번의 속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until 속을 보면 죽기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건 당연히 과거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때까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당연히 죽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죽기 이전이 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제를 생각했을 때 요 놈을 여러분 생각한 기억이 별로 안 날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기 몇 주 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죽기 몇 주 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어쨌든 죽었다는 것은 과거가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죽기 이전서부터 죽기까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시제를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돼줘야 된다? 과거 완료가 돼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제 문제,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놓칠 만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부사절 when과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when절 속에 시제가 과거일 때 주절도 반드시 과거를 담아라.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요번에 지방지 7급에서는 when이 아니라 뭘 줬느냐면 세상에나 끔찍하죠. while을 줘버렸었죠. 그죠? 다시 그래서 when이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while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를 담아버리면 반드시 주절도 과거가 돼줘야 된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2016년 국가직 9급에서는 말입니다. 뭐가 나왔었느냐면 as가 나왔었죠. 물론 이제 as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때 as도 때라고 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담게 돼버리면 주절도 똑같이 과거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 요것이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시제 문제를 많이 내시는 분은 그분은 굉장히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제 자체는 상당히 이야기가 좀 어려운 문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낸다는 것은 문제 출제를 굉장히 꽤 어렵게 출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때나 동안이나 이것도 때가 돼버립니다. 요 속에 과거를 담게 됐을 때는 주절도 반드시 과거 돼줘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번의 구조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날이 until B라고 해서 바로 요것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B하고 나서 비로소 A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만일에 요속이 과거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여기가 과거 완료가 돼줘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낸 겁니다. 자, 우리가 나대 until B라고 해서 요 구조만 보통 생각을 해버리지 시제는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번 드려봤고요. 여기에서 근데 이것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를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주로 사실은 과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과거를 많이 써버립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과거나 과거 완료 쓰는 건 괜찮습니다만 저기서처럼 현재 완료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날이 until B입니다. B하고 나서 비로소 A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until 속에 시제가 과거가 됐습니까? 그럼 주절은 반드시 과거 하려면 과거가 돼줘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죽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당연히 죽었다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가 되는 논리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과거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것처럼 현재 완료는 절대로 쓸 수 없음을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여기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물어봤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a man을 선행사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서 a man을 선행사로 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온 것이고요. 물론 소유격이니까 다음에 명사를 동반하고 있는 건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실 만한 겁니다. 그렇죠? 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했을 때 be accustomed to가 되고 있습니다. be accustomed to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be accustomed to에서 to는 전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ing 붙여버렸습니다. 물론 and 다음에도 ing 붙은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것도 슬쩍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요걸 드려봤습니다. almost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니까 명사 꾸밀 수 없습니다. 단 요 명사는 꾸밀 수가 있죠. 바로 지금처럼 원으로 끝나는 명사 또는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또는 body로 끝나는 명사만은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almost입니다. almost는 부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almost는 부사니까 명사 꾸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이나 그리고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이 명사만은 유일하게 almost가 꾸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제가 실수해서 정답이 2개가 되어버렸습니다. 1번하고 2번 정답 2개였습니다. 7번입니다. 네, 이문주 형 반가우시죠?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빈칸 채우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빈칸 채우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지금의 풀이법과 관련한 거 상당히 많이 나왔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빈칸 채우기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다 반드시 그 글의 주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빈칸 채우기다 일단은 그 글의 주제를 묻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빈칸은
당연히 빈칸 주변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선 플러스로 해서 바로 뭡니까? 어조로 가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이와 같이 해서 빈칸 채우기에서 어조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 출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5년서부터 등장한 아주 특징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레스모아 요거를 줌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바대로 어조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중간에 삽입이니까 빼놓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In spite of가 돼버렸습니다. In spite of는 양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in spite of는 주절하고의 관계가 어조가 반대가 돼버립니다. 역접이 돼버리죠. 바로 그 점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지문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스킬 가지고서 여러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n spite of입니다. 역접이 돼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스커미시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말이죠. 만일에 스커미시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worst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대충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커미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직 9급에서 이미 어휘 문제로 출제됐었던 단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커미시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전투, 싸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직 9급에서 이미 출제됐었던 단어입니다. 그것도 한 10년 됐습니다. 나온 지가 그만큼 상당히 꽤 된 단어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커미시란 단어가 지금 교전, 전투란 뜻이 돼버려가지고 해서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줘야 된다? 플러스가 돼줘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In spite of는 주절하고의 관계를 역접으로 이끌어줍니다. In spite of에서 뒤에서 skirmish라고 해서 전투라고 표현해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가 돼줘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들어가 있는 거 정답 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번에서는 덜 관여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덜 몰두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렸고요. 더 isolate, 분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빈칸 채우기 어조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요즘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히 레스모어를 제시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요 구조 혹시 여러분들 잘못 보시지 않을까 해서 살짝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life has to offer라는 요 부분 지금 뒤에서 앞에 있는 worst를 꾸며주는 겁니다. 다시금 worst life가 아닙니다. worst life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거 문장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해서 이 사이에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생이 제시하게 되는, 제공하게 되는, 필연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에 벌이는 그러한 교전, 전투,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플러스가 돼버렸다. 정답 3번 이런 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형은 굉장히 특징적인 문제니까 꼭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8번입니다. 네, 8번입니다. 네, 지금 8번에서 이거 살펴보시게 되면 글쎄요. 아마 이거 보시면서 내가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기억하시죠? 중국의 그 백화점 용 미끄럼틀 그거 있었잖아요. 그건데 굉장히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보기가 조금 제가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본문의 내용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뭐 기출도 그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인터넷까지는 좋습니다. 해외여행이라든지 말입니다. 그다음 first hand experience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빈칸 채우기도 뭐라고요? 그 글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출도 그 글의 주제를 묻는 것으로 나왔었고요. 핵심어, 즉기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 미끄럼틀을 바로 가지고 있는 보기는 하나였었습니다. 즉 그 글의 주제는 바로 용 미끄럼틀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는 보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십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뭐 2배라고 하는 거 2008년이라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뭔가 언급이 없지 않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ounterfeit good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조품이 되겠죠? 짝퉁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친다면 counterfeit goods라고 해서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counterfeit라는 것은 위조,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goods가 물건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위조 물건, 즉 짝퉁이 되어버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짝퉁에 대한 얘기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살짝 이 단어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age라는 것이 원래 임금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쟁을 벌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동사 wage를 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age a battle 또는 wage a war,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말로 전쟁을 벌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뭐뭐와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against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치사 on을 쓰기도 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뭐뭐와의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against를 쓰고 있습니다만 on이라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on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 여기선 중국의 소비자들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돈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disposable income이라는 것은 가용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처분소득이 되겠죠. 가처분소득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그런 수요, 욕구가 높아졌다는 얘기겠고요. 그러면서 그 변화하는 욕구라는 얘기는 결국 뭘 가리키는 거냐면 명품에 대한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4번을 정답으로 보셨어야 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 비했을 때 이것은 100%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통째로 지금 비어있죠. 이럴 때는 글에 주제를 묻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주제 입장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여기서 1번은 지금 첫 번째 문장 오시게 된 말입니다. 명품 소비자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need라는 특성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일부러 다시 한번 첫 번째 줄로 와봤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특히 우리가 글의 주제나 제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글의 주제나 제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죠. 문두문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 글의 핵심어라고 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 점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해서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도 need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답에 해당되는 곳에도 보시면 need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consistency입니다. 일관성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것이고요. 사회 지위에 대한 어떤 욕구, 바로 이러한 것 등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래서 무슨 얘기냐? 명품을 사는 고객들은 말이죠. 한 번 사면 계속해서 사버리게 되죠. consistency죠. 그리고 명품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문장은 그래도 가장 가깝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2015년 맥켄지 보고가 말입니다. 보고서가 5억 명의 사람들입니다. 엄청나죠? 네, 명품을 샀던 5억 명의 사람들은 중산층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산층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보게 되면 약간 가처분 소득이 좀 많은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런 집단의 대표로서 중산층을 지금 갖다 놓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5억 5천 명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요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변하는 욕구, 즉 다시 명품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9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빈칸 채우기도 그 글의 주제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좀 아까 이제 첫 번째 문장, 다시 해서 첫 번째 빈칸 문제는 간단하게 어조로 푸는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 좀 아까 보셨던 건 마지막 문장에 비해서 주제를 고르는 문제였었습니다. 세 번째, 요번에는 그럼 어떻게 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제는 주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가 또한 여러분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보통 빈칸 주변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에게 제가 욕심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요것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 드린 세 문제가 말입니다. 물론 제가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만 세 문제가 완벽하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빈칸 채우기의 그런 유형 세 가지가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바로 어조로 가는 거였었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주제문을 물어봤었고요. 요번엔 주제는 주제인데 말이죠. 대체로 그것을 빈칸 주변에서 골라주는 그런 힌트 찾아내는 거 바로 그 문제가 되는데 말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Our intelligence is fixed for life is a controversial one, but evidence in support of this is weakening. 요 표현 말입니다. 즉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 생각입니다. 개념입니다. 우리 IQ라는 것이 말이죠. 평생 동안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가 말이죠.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래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얘기. 이것이란 뭘 가리키느냐? 우리의 지능이 평생 동안 고정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능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러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뭘 가지고 보셔야 된다? 바로 1번의 환경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지능이라는 것은 바로 뭘 가리키는 얘기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환경,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걸음 더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후천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environment가 들어가 있는 요것을 골라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기도 만들어 봤고요. 바로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물론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드립니다만 빈칸 채우기도 그 글에 바로 뭐가 된다? 주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주제로 아마 등장돼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볼까요? 자, 메인 베네핏입니다. 가장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말입니다. 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들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부한 자극적인 환경을 말입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여기에서 풍부한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터벤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말이죠. 그것이 어떤 성과보다도 바로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왜? IQ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고 있죠.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 스킬로 등장한다면 바로 뒤에 나오는 요것을 통해서 여러분 봐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요거 숨어있는 내용 요거죠. IQ라는 것은 평생 고정됐다는 생각, 요것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빈칸 채우기 문제 상당히 아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문제 접근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제야 음성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네, 좀 있으면 끝나야죠. 네, 들으시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기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각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었죠. 미각과 관련된 것이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네,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굉장히 쉽게 아마 여러분 드렸다는 거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출에서도 바로 비교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힌트로 줬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용일체를 찾아감에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일단 내용일체도 찾아가는 방법은 첫째 문두문미를 보면서 글의 주제를 찾아라. 그리고 나가서 하나씩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건드려주는 부분이 바로 어조의 문제로 보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주제를 찾은 다음에 둘째 어조를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비교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거죠. 정확한 MSG는 말입니다. 테이블 솔트입니다. 식탁 위에 소금보다도 더 맛이 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짜지는 않지만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안은 사실상 전부 다 그거와 관련된 얘기죠. 그죠? 전부 다 그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SG는 지금 뭡니까? 테이블 솔트보다는 나트륨이 더 많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급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답 3번으로 똑같이 비교급을 드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일체에서 많이 건드려주는 부분 다시 얘기합니다. 비교급이 들어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어동사는 여러분들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마땅치는 사실은 않죠. 요것이 나왔었죠. 아주 쉽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쉽게 다시 한번 더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 나와버렸는데 말입니다. 네, 푸다비드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죠. 자, 삼어동사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진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서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대단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삼어동사는 그래도 조금 정리하기 좀 편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컴다우리드입니다. 병에 걸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컨트랙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기출은 바로 뭐였습니까? take, after였었죠. 그리고 look, after 요것을 구분하는 문제였었다는 거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것은 여러분 2017년 바로 기출을 기반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유형으로 제가 지금 문제를 드려봤습니다. 아시죠? take after는 돌보다고요. 요것은 담다가 되죠. 네, 아닌가 보네요. 네.
자택에부터가 닮다고요. 이것이 돌보다죠. 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 냈었죠. 자, 연업이 닮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돌보다 돼버립니다. 바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정답 4번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상으로 보시게 되면 뭡니까? 초대를 뭐 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죠. 거절은 풋다운이 아니라 턴다운입니다. 거절은 풋다운이 아니라 턴다운이 되겠습니다. 바로 저도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같은 유형을 한번 내드려 봤습니다. 네, 자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문두문미로 쉽게 가서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문두문미에서 쉽게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에서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 좀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만 문미 오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충분히 바로 감 잡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방법, 즉 주제, 제목 같은 것을 문두문미를 통해서 본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바로 여기를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들은 이제 전부 다 바로 도입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속도입니다. 최저 속도입니다. 제한 속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강요되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이 뭡니까? 네, 강제로라도 여러분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도로에서 말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그런다 그랬죠. 도로에 속도 제한한다 그럽니다. 50으로 제한 속도. 네, 50으로. 네, 그랬더니 그 연구 결과가 나왔죠. 50으로 줄였더니 뭐 그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말이죠. 네, 그랬더니 댓글이 참 재밌습니다. 왜 10km로 하지? 그럼 사고가 당연히 속도 줄이면 당연히 사고가 안 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km로 하지. 아니면 나중에 뭐 차를 2구 다녀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제한 속도가 모든 도로에 마찬가지로 시행되어야 된다. 그래 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the world is for human beings and not more cars. 그랬습니다. 됐죠? 이걸로 완벽하게 진짜 뭐 얘기하자면 확실히 나오죠? 네,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세상이다. 네, 그래 버렸습니다. 네, 정답. 네, 2번이죠.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지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면서 무슨 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좀 보시게 되면은 however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죠? 자, 문제 however가 갔으니까 좀 일단은 그거랑 좀 비슷하게 우리가 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볼까요? 자,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입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죽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아침서부터. 네. 자, so as to입니다. 뭐하기 위해서입니다.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sustainable population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구를 했습니다. 참 이 sustainable이라는 단어는 진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저거는 여러분 말이죠. sustainable이라는 건 단순히 지속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꼭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지속은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발전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무조건 현상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서스테이너블 속에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란 느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단어가 바로 서스테이너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하면서 원래는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 발전을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서스테이너블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속 가능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성이 말이죠. 떠받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는 첫 번째 문제에서 인구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인구 문제를 얘기하려는 바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Our planet is still not yet 그랬습니다. 자, 우리 바로 지구, 행성은 아직까지 최대 용량에 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커패시티라는 것은 수용량을 가리키는 거죠. 아직 수용량, 최대 폭에 이르지는 아직은 않았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ll hit that number입니다. 우리는 그 숫자에 이르게 될 것이다. hit, 때리다 그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숫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향후 10년 내로 말입니다. 그랬군요. 약 그때는 9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however, 그러나 말입니다. 솔롱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뭐 하는 한, 뭐뭐이기만 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바로 인지적으로, cognitively입니다. 인지적으로 진화를 계속해서 한다면 말입니다. 바로 인구 성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인구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뭡니까? 지속적으로 발전해 줘야 되는데 바로 어떤 측면에서, cognitively 측면에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구 문제라는 거 별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cognitively로 여러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정확하게 여기서 real problem이라고 해서 진정한 문제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구 성장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 지구의 수용량이 아닙니다. 우리를 떠받칠 수 있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레더가 나왔습니다. 바로 요거죠. 여러분 레더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나대이 바로 뭡니까? 바로 B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A가 아니라 B라고 했을 때 이때 but 대신에 뭐를 쓰기도 한다? rather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not A but B에서 but 대신에 rather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instead를 쓰기도 한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rather라는 거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물론 아까 보셨던 cognitive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것이 바로 벗에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cognitively라고 해서 바로 요것이 그대로 evolve하고 연결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핵심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the problem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제는 대디아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it is that하니까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it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입니다. 대디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인지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말입니다. 진화에 나아가는 것이 말입니다. 어디로만 나갑니까? 다음 단계로 말이죠. exploration입니다. 탐구, 탐험, 탐사. 요것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일어나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 구조를 조금만 더 생각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나디에 바삐 구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rather를 대신 썼다라는 거 그걸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핵심어 cognitive 들어가 있는 거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여러분 그런 말씀드리죠. 보기가 이렇게 길게 나왔다고 해서 항상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마라. 제발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present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process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바로 뭐다? cognitive다. 요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길게 돼 있을 땐 전부 다 말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해 놓고서는 이상하게 틀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바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핵심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시험은 핵심어입니다. 핵심어입니다. 그리고 어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 썼을까? 바로 그걸 생각하시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존스 씨는 음악 분야에 50년 넘게 몸담았습니다. 그래버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현재 완료 쓴 거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죠? 50년 넘게 음악가로서 몸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괜찮겠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페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시라는 건 여러분 가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부정사 이것이 진조가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페이라는 것이 동사로 쓰여서 돈을 주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만 보면 그저 지불하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완전 자동사로 써가지고 해서 이것이 바로 도움이 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helpful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좀 한번 슬쩍 기대가 됩니다. 슬쩍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슬쩍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시 가지고 투부정사 진주어고요. 페이가 도움이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동사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그냥 어느 누구도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것보다는 전치사 to를 좀 봐주시는 거 어떨까요? 특히 요즘 보게 되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것, 즉 전치사와 연계한 관계대명사 문제 출제가 상당히 높죠.
물론 여러분 전치사 원래 뒤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가버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agree to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겁니다. 아시죠? agree는 다음에 전치사가 3개가 오게 되죠. to도 오게 되고 on도 오게 되고 그리고 with도 오게 되고 이렇게 3가지가 오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셋 중 안에 어느 하나가 들어가 있을 것을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느 것을 목적으로 취하든 to나 on이나 with는 거의 대개 비슷하게 쓰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조심할 것은 사람이 나올 때는 with만을 사용합니다. 사람에게 동의하다라고 할 때는 with만을 사용한다. 이것도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to를 쓴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번입니다. 여기에서 가정법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법이 되고 있는데 then이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는 now가 됐습니다. 이놈은 바로 뭐가 됐습니까? 현재입니다. 현재에 대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가 돼줘야 됩니다. 조과만 쓰셔야죠. have been을 be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다시 해서 혼합가정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then이 있습니다. then은 과거 사실입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now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would be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된 whomever라고 쓴 거 옳으냐라고 해서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ever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복합 관계대명사로 해서 목적격 쓴 거 문제 없습니다. 목적격 쓴 거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목적격을 쓴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어고요. recommend가 타동사가 돼버립니다. 이놈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격 쓴 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 전치사 to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니죠. 전치사 to 때문에 목적격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whoever하고 whomever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하가 비어있는 것이 뭔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whoever를 결정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앞을 보고 결정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whoever는 지금 주격입니다. 따라서 주어가 없습니다. 목적격입니다. 목적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절대로 앞에 있는 것, 특히 저기서 전치사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건 앞을 보지 마시고 뒤에 빠져 있는 것만 보고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나중에 해설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be above ing 요걸 좀 보여드려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말이죠. 의미를 떠나가지고 해서 above의 품사는 당연히 뭐가 되느냐면은 전치사가 돼버립니다. above의 품사는 전치사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전치사 뒤니까 당연히 투부정사 나올 일은 만무합니다. ing를 붙여주기 바랍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above는 전치사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above는 전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는 ing 붙여버립니다. 따라서 ing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be above ing라고 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뭐말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7번입니다. 자, 요거 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버려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빈칸 채우기도 그 글의 주제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 빈칸 문제가 4문제로 나왔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knowledge for knowledge's sake is the main aim of a pure scient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요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for 소유격 sake는 뭐뭇을 위한이죠. 지식을 위한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폭력을 위한 폭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지식을 위한 지식이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순수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입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그 자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더 이상 바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효용성에 말이죠. 효용성, utility 그랬습니다. utility의 질문에 의해서 말입니다.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 순수과학이라는 것과 utility 요거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수과학이라는 것은 쓸모, 즉 utility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을 위한 지식, 탐구를 위한 탐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실용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더 여기서 살짝 살펴보신다면 이런 것도 구조가 괜찮죠?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pure science is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oncerned with라고 돼 있고 똑같이 concerned wi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요거는 긍정이고 요건 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순수과학이라는 것은 지식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순수과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실용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유틸리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틸리티가 아닙니다. 유틸리티가 아닙니다. 유틸리티에 의해서 감동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8번입니다. 요것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두 가지가 돼버립니다. 자, 요것은 핵심어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어조로 가버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핵심어 어조 요것을 찾아줍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어입니다. 그리고 어조입니다. 여기서 제가 핵심어를 제시한 건 바로 뭐가 된다? 트랜스포트가 돼버립니다. 트랜스포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핵심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만일 그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조로 가보시는 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핵심어로 트랜스포트를 드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포트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3번엔 트랜스포트와 관련된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4번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 트랜스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해서 동물들을 운송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으로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트랜스포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번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여러분 요것은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면은 유사 내용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찾아라. 힌트라고 한다면 this나 thes나 that이나 those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뭔지 알죠? this나 thes나 that이나 those가 데리고 있을 때 그것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들이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라는 것. 바로 그걸 생각하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바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사 내용 요즘 들어서 이쪽으로 다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좀 크다라는 말씀드려서 바로 그런 쪽으로 문제 드려봤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는 별로 힌트가 사실 안 보입니다. this도 안 보입니다. 그저 특별하게 어떤 더도 안 보입니다. that도 안 보입니다. such도 안 보입니다. the same도 안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힌트는 없고 유사 내용으로 갑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특히나 지금 유사 내용 뭘 보자? smart children이라는 겁니다. 머리 좋은 아이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머리, 즉 IQ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얘기가 갈라지는 느낌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IQ, 즉 인텔리전스, 지능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순서 배열입니다. 이번엔 제가 힌트 확실하게 드렸죠? 자, DG가 데리는 말 반드시 앞에 있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힌트 찾아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었죠? 자, DG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DG 레인스톰 그랬으니까 이 앞에는 반드시 레인스톰이 언급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DG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걸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는 말도 반드시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rising air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생각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ising air입니다. 자, rising air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rising air를 한번 찾아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rainstorm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보니까 에어가 rise 한다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에어가 rise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바로 요거를 좀 아까 보셨던 C번에서 더 rising air라고 받아버렸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면 C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ainstorm이 나오고 있죠. continental rainstorm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바로 these rainstorm이라고 해서 A번에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힌트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자, this나 these, that이나 those 등이 있을 때 그것 등이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정관사 더가 데리고 있는 말도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여러분 유튜브로 한 번 더 여러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